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역 밀착형 시사 토크쇼 노정열의 시시각각으로 안내합니다. 오늘도 우리 지역의 핫 이슈와 현안을 쉽고 친절하게 핵심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로 안내합니다. 최근 유럽과 중국 등지에서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바다를 기반으로 해양 신산업 육성에 적극 뛰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10년 후에 글로벌 해양 강국을 꿈꾸면서 여러 가지 육성책, 특히 해양 신산업 정책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우리 환항해권의 중심이자 다양한 해양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충남이야말로 해양 신산업의 최적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충남이 글로벌 해양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을지 전문가들과 함께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노정연의 시시각각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충남 해양신산업 발전 전략 보고회에서 양승조 충남지사가 10년 후에 3천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25조 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해양신산업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오늘 해양신산업이란 무엇일지, 이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 전문가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안혜숙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네, 해양바이오연구본부장 안혜숙입니다. 충청남도 해양수산국의 한준섭 국장과 함께합니다. 해양수산국장 한준섭입니다. 반갑습니다. 충남연구원의 김종화 박사와 함께합니다. 네, 충남연구원 김종화입니다. 반갑습니다. 세 분의 전문가들과 함께 이 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으로 여러분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전국적으로도 뉴스가 됐었는데요. 지난 10월 10일이었습니다. 충남도청에서 해양수산부의 해양수산 신산업 혁신전략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국장님, 이날 보고의 주요 내용과 의미라면 어떤 것이 될까요? 대통령과 함께한 보고회는 충남도가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해양 신산업에 대해 뜻을 같이 해주고 응원해 주시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이날 정부도 해양 신산업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해양 바이오, 해양 관광, 친환경 선박, 해양 에너지 등 해양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현재 3조 원 수준의 우리나라 해양 신산업 시장을 2030년까지 11조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국가 R&D 3% 수준인 해양수산 R&D를 2022년까지 5%인 1조 원까지 확대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국가의 지원 동력을 얻어 충남도가 해양 신산업 발전의 선도가 되지 않을까 확신합니다. 예,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자리라서 더욱더 국가적인 관심을 모았는데요. 이날 발표회, 보고회 보셨나요, 박사님? 네,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네, 저도 봤습니다. 저는 이번에 발표하신 내용을 보고 사실은 이제 국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충남 서해안을 좀 주목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좀 의미가 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특히 부산, 경남, 전남 등과 같이 기존의 해양수산 세력이 큰 그런 연안 도시에서가 아니라 우리 충남 서해안에서 국가 해양에 대해서 미래 전략을 말씀하셨다는 것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앞으로 서해안 중심의 해양수산 분야에 균형을 이루는 초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안 본부장님,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어디에 위치하고 있나요? 네, 서천 장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서천 장항. 네. 이번 보고회 잘 보셨나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느낌이 어떠셨나요? 굉장히 희망적으로 봤고 저희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 해양생물 자원을 보존하고 해양수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2015년 4월에 설립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가장 큰 이벤트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김 박사님 잠깐 지적해 주셨지만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국토 삼면이 바다라고 우리 지리 사회 시간에 배우기도 했는데 동해안, 남해안 많이 유명한 도시도 있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조금 그에 비해서는 덜 알려지지 않았나 그런 느낌도 살짝 있었는데 보통 이제 해양 산업이라고 하면 수산업, 해운업 이쪽으로 저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데 해양 신산업 어떤 개념일까요? 우리가
뭐 해양에서 일어나는 모든 산업은 사실 해양 산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신이라는 용어가 붙은 거는 우리가 산업의 일반적인 주기, 성장 패턴 중에서 태동기, 도입기,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대가 변하고 뭐 5G 기술이라든지 4차 산업혁명 등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기술이 접목된 그리고 미래 해양 관광, 지금 우리가 국민소득이 지금 3만 불을 넘었지 않습니까? 네. 이제 4만 불 정도 되면 본격적으로 해양 관광 시대가 열릴 건데 그거를 포함한 미래 신해양 관광, 그리고 해양 바이오 기술, 그리고 해양 생명과학 기술, 그리고 해양 바이오 에너지, 그리고 해양 바이오 풍력이라든지 우리가 에너지와 관련된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접해보지 못한 해양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그런 산업이 해양 신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요즘에 4차 산업 시대다. 지금 말씀하신 정보 이동통신이 굉장히 발달한 시대인데 해양과 결합시켜서 새로운 고급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이라면 신산업으로 봐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박사님 말씀하신 것 말고도 몇 가지 개념과 관련해서 짚어주신다면요. 지금 저희들도 애들 기존에는 뭐 잡는 어업이었지만 지금은 양식도 스마트 양식이라 하든가 스마트 수산 이런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예. 또 해양 혁신 생태계 조성할 때도 저희들이 스타트업을 창업한 뭐 성장 촉진 그런 산업에 많은 분야 예산과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추진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어떤 잡는 어업에서 기르고 또 어떤 항만 물류도 스마트화해서 더 국가 경쟁력을 높여야만이 예. 해양 산업을 융성하게 발전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 중에 이제 스마트하다는 말이 나온 게 결국에는 이제 고급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예.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본부장님은 이 해양 신산업 개념 어떻게 잡고 계신가요? 예, 이번 그 충남 해양 신산업 발전에 해양 바이오 산업 육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 해양 바이오 산업 육성은 해양 바이오 산업화 클러스터를 골자로 하고 있는데 그 해양 바이오 산업 연구 인프라 확충이라든지 그리고 그 기업의 어떤 그 육성과 그리고 거점 도시의 조성 그리고 인적 자원의 어떤 육성 및 네트워크를 갖다가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미국이나 뭐 유럽 등지 중국도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현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전 세계 해양 바이오 시장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독일 같은 경우는 해양 치유 산업 같은 경우 연간 지출액이 45조 원에 달하고 예. 중국 같은 경우는 해양 관광 그런 시장 규모가 146조 원에 그런 추산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듯 뭐 우리는 지금 걸음마 수준이지만 이미 서구와 유럽은 이미 많은 발전과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이미 선점하고 예.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후발주자라고는 하지만 저희의 정보통신 강국으로서의 강점이 있기 때문에 예. 잘만 결합을 한다면 저희가 신성장 동력으로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남도청에서 보고회가 있었고 양승조 지사가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했고 또 무엇보다도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약속했기 때문에 더욱더 의미 있는 행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관련 영상으로 또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미래입니다. 해양수산과 같은 전통 해양산업뿐 아니라 에너지, 환경, 관광, 해양치유, 해양바이오, 극지연구에 이르기까지 바다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역량들을 모아 해양수산 신산업 혁신 전략으로 글로벌 해양부국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바다를 향한 충남의 도전은 크고 분명합니다. 일자리 10만 개 창출, 25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를 통한 미래 성장 동력 확보, 공존과 포용, 웃음이 함께하는 행복한 삶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나가야 할 바다의 길입니다. 네, 대통령께서 원고 없이 그냥 그 신산업 분야를 쭉쭉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관심이 컸다는 게 보이고 일단 뭐 양승조 지사는 충남도의 또 리더시니까 의지가 강한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날 발표된 충남 해양 신산업 발전 전략 주요 내용이 뭘까요? 네, 그날 이제 크게는 4가지로 이제 지사님께서 발표를 하셨는데 먼저 해양 생태 복원입니다. 해양 생태 복원은 지금 어적자원이 보고했던 부나무의 그 해수 유통을 통해서 해양 생태를 복원하고 또
국내 유일의 해양 보호 구역인 가로리만을 국가 해양 정원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예. 그다음에 해양 치유는 달산포의 해양 치유 시범 단지를 조성해서 세계 수준의 그런 머드 또 해양과 서해안의 울창한 해양 해송 휴양림을 활용해서 해양 치유 산업을 벨트화하고 예. 또 해양 바이오는 충남의 그런 우수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해양 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해양 바이오 수소 에너지 산업화를 통한 대한민국 해양 바이오 핵심 거점으로 이렇게 가꾸어 나갈 예정이고, 마지막으로 해양 레저 관광 분야는 해양 생태 관광, 해양 치유 관광, 섬 관광 이렇듯 충남만의 그런 특화된 해양 레저 관광 신산업을 육성해서 2023년경에는 연 관광객이 3천만 명에 달할 것으로 이런 그런 목표를 두고 저희들이 열심히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 사실 10년 후까지의 비전을 지금 제시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착실한 이 로드맵대로의 실천이 중요할 텐데, 해양 신산업의 개념은 이제 대충은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과 도지사께서 몇 가지 이렇게 분야도 말씀해 주셨는데, 국민들이 보기에 또 우리 도민들이 보기에 충남이 가진 이 지리적 또 환경적 여건이 해양 신산업 육성하기에 어떨까요, 본부장님? 저는 해양 바이오 산업의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해양 바이오 산업을 위해서는 그 생산 활동의 원천이 되는 그 해양생물 자원이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연안이 남한 면적의 4배가 되죠. 그러니까 4배 충남이 면하고 있는 연안의 면적? 아니요, 남한 면적의 우리 해양 영토 자체가 굉장히 넓고요. 예. 그 중에서도 이 서해안 갯벌은 그렇게 넓기 때문에 많은 해양 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서해안 갯벌은 세계 유산으로 보존 유산으로 되어 있는 와덴해보다도 더 많은 해양 생물이 존재한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네. 예, 이러한 해양 생물 다양성이 해양 바이오 신산업을 위해서는 가장 원천이 되는 근간을 이룰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리 시간에 리아스식 해안 뭐 이런 거 배웠는데 이 서해안도 이거와 관련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예. 서해안은 니아시스 캐안이라 해안선 길이가 1242km에 달하고. 그 말씀이군요, 이렇게. 예, 맞습니다. 예. 세계 5대 갯벌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예. 그 갯벌의 생태학적 가치를 많은 다큐멘터리나 유엔 보고서에 보면 굉장히 지구의 소중한 브라질 아마존이 허파라면 이 갯벌도 굉장히 소중한 걸로 들었습니다. 우리 충남도 그런 자원들이 보유가 돼 있고요. 예. 그러니까 해양 생물 다양성이 세계 1위입니다. 저희 나라가. 예. 발전 가능성 높은 교통이나 관광 인프라 쪽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일단은 서해를 둘러싸고 맞은편에 바로 중국 산동성이 있습니다. 네. 중국 산동성에서 지금 뭘 조성하고 있냐면 해양경제구역이라는 걸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거의 완성 단계인데, 거기서도 우리나 똑같이 우리의 서해의 반대편에도 해양경제를 지금 어떻게 하면 육성할까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 네. 국가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상당히 좀 지리적으로 이점이 있고요. 또 대산항과 중국 용화항, 위해항하고 이제 곧 폐리라든지 이런 게 이제 취향이 한다면 조금 더 가깝게 교류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남이 사실은 우리 수산업에서 보면은 어가수는 전국 2위고 어업 인구는 3위입니다. 그만큼 어업인들이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충분한 수산물이 생산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만큼 깨끗한 바다와 다양한 생물 다양성을 갖고 있는, 그리고 바로 천혜의 우리가 해양 생태 보호 구역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군요. 이런 자원을 잘 활용하면 충분한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 박사님 말씀 듣고 나니까 진짜 황해, 서해를 사이에 두고 중국과 우리가 경쟁도 하고 네. 또 협조할 거 있으면 협조해야 되겠고요. 또 우리 어가수나 어업인구가 그렇게 많군요. 전국적으로 봐도 우리가. 네. 연구 인프라는 어떻습니까? 안본부장님 한 번 더 짚어주신다면. 연구 인프라는 일단 저희가 2015년도에 저희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 설립되었고, 해양 바이오 연구의 어떤 기반을 갖추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거기에 지금 이런 연구 성과를 현장으로 연결할 수 있는 장안 국가 생태단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장항 국가 생태단지. 예. 해양 생태 복원이 어떤 뜻인지도 저희가 또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야심차게 추진하고자 하는 저희 양승조지사께서 추진하고자 하는 분화모 해수 유통입니다. 분화모 중간 부분에 통선문을 설치해서 해수 유통을 통해서 해양 생태를 복원하고 예. 그럼으로써 태안 기업도시와 서산 웰빙 특구를 육성해서 오는 2030년까지 일자리 1만 5천 개와 16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를 창출하는 해양 생태 관광 도시를 이렇게 탈바꿈시킬 그런 야심찬 포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세부적인 사업도 그 밑에 뭐 오지리 갯벌 생태계 복원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죠.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갯벌 복원을 위해서 한 5개소에 지금 232억을 투자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네. 5곳에서. 그래서 이런 것이 성과가 이제 입증이 되고 이러면 저희 세안에 지금 니아시스 갯벌 이런 지금 70년대에 보면 간척 사업을 한 게 대부분 다 갯벌을 막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효과가 입증이 되면 저희들이 더 복원 이런 생태 복원 마침 또 국가에서 내년에 그 갯벌법이 시행이 됩니다. 1월 1일자로. 그래서 이런 국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런 생태 복원 사업을 더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 예. 분화모 말씀을 잠깐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역간척이라는 게 이전에 간척을 했던 것이 예. 다시 돌아온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한 번 더 이게 리모델링 한다는 게 정확한 명칭은 역간척이라기보다는 해수 유통으로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해수 유통이요? 예. 예. 역간척이라고 하면 옛날에 있던 바다를 그대로 원형대로 복원하는 건데 분화모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가운데 부분을 통선문까지 설치해서 해수 유통을 시켜서 습지 그 안에 습지도 만들어서 그 수산 자원들이 거기에서 와서 서식하고 산란할 수 있는 그런 보고를 만드는 겁니다. 예. 예. 그럼으로써 그 안에 기존에 있는 기업 도시라든가 웰빙 특구, 농지는 그대로 활용하고요. 예. 그렇군요. 예. 우리가 간척을 할 때는 그 효용 가치나 목적이 있어서 했을 텐데요, 박사님. 예. 간척을 통해서 얻은 것도 있고 혹시 걱정되거나 잃을 부분도 있었을까요? 사실은 이제 간척질을 하는 이유는 사실 농업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서 간척질을 하는 건데요. 근데 그 아마 농업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해수 유통을 하게 되면 최근에 수산 자원이 상당히 좀 고가로 지금 팔리고 있습니다. 뭐 예. 모시조개라든지 바지락이라든지 그리고 백화조개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참 흔한 수산물이었는데 최근에는 엄청 고가로 좀 팔리고 있거든요. 그런 수산물을 뭐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다시 만들어주는 차원에서는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또 농업하는 어민들, 농민들에게 걱정되는 부분 없나요? 저는 이제 사실은 이제 해수 유통을 한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업 정책 중에 하나라고 될 수가 있는데 기존에 우리가 간척지를 만들었던 고유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 생산량을 높인다든지 그리고 분화모를 담수호로 활용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농업인이라든지 어업인들 간에 이제 갈등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저는 우려가 되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이제 충남도와 해수부 그리고 지역에 있는 시민단체가 함께 그런 갈등을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 이슈에 대해서는 준비하고 계시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분화모를 해수 유통을 추진하는 분명히 천수만내 어업인이라든가 지금 현재 간척 농지에서 농업을 하시는 분들 이분들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뭐 해수 유통을 하기 전에 해수 유통을 했을 때 나타나는 그런 어떤 부작용 이런 거를 시뮬레이션 용역 작업을 내년에 실시해서 예. 피해가 없는 상황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바탕으로 해서 성공적인 해수 유통 그런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 자, 해수유통, 뭐 역간척이란 그 용어보다는 해수유통으로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분화모 사업 짚어봤고요. 또 해양 생태 복원 가운데 하나가 가루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 사업 얘기가 나오는데 가루림만이 가지고 있는 생태학적 또 해양학적 가치가 어떤 것이길래 이렇게 역점 사업으로 꼽힌 걸까요? 가로림만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 환경 가치가 약 1,000억 원 정도가 된다고 지금 조사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 예전에 조력발전소를 만들려 할 때 그때는 교수님께서 그렇게 가치를 환산을 하셨는데요. 그거 외에도 우리가 해양보호구역이라고 하는 것 중에 국내 유일의 해양생물보호구역입니다. 이 전박이 물범이 거의 서식하고 있는 지역이라서 예. 그래서 가로림만을 봤을 때는 해양 생태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나게 우리가 중요한
우리 충남이 절대 버려서는 안 돼. 그런 보유이긴 한데요. 근데 이거를 단순히 우리 보호만 하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 이거를 조금 더 활용하고 보호와 활용을 같이 해서 좀 더 우리 국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해양 관광 복지를 제공할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예. 그래서 지금 충남도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그 국가해양정원이라는 것이 반드시 우리가 개발 사업은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일부 개발은 들어가겠지만 환경을 보존하면서 해양 환경을 보존하면서 이거를 국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정책을 하고 있는 게 상당히 시사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가로림만 해양정원의 조성 내용, 시장성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다행히 저희들이 이제 최근에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 가로림만 조성 사업에 대해서 도민들의 생각을 했는데 10분 중에 8분이 찬성을 하고 있어서 그리고 이미 지금까지 또 가로림만은 한 20여 년 전에 조력발전소 설치 문제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사업 지기구였었는데 어떤 생태를 복원하면서 수산자원의 보고를 가치를 이렇게 보존하면서 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큰 이렇게 반대는 없을 거로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로림만 조성은 대략적으로 지금 현재 계획을 잡고 있고 지금 이제 기재부에서 우선 예타 사업으로 선정돼서 오늘 또 이제 담당자들이 기재부 가서 발표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대로 잘 되어갈 것 같고요. 조성 계획은 크게 서쪽에는 생태 둘레길을 통해서 휴양 공간으로 조성하고 동쪽 지구는 전박이 물표범 홍보관 그런 체험 교육관 이런 문화 공간으로 조성하고 남쪽에는 국가해양정원 센터를 건립하여 지역 생생과 지역민들의 화합 공간으로 이렇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저 시장성도 있기 때문에 대통령 공약상 혹은 또 양승조 충남지사의 역점 공약 사업으로 추진되는 거겠죠? 예, 저는 시장성이 아까도 이제 얘기했지만 저기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고 또 이곳에는 가로림만은 대형 저수 동물 종수가 149종에 달하고 해양 생태계 건강도가 우리나라 상위 25%의 수준에 달하는 곳이라 잘만 만들어 놓으면 생태 관광지로서 뭐 국내는 물론 해외 많은 분들이 찾는 명소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까지 우리 충남 앞에 있는 서해 바다의 가치가 그렇게 다양하고 주목할 만한 것이 잘 몰랐었습니다. 이번에 더 관심을 갖게 되는데 해양 자원 측면에서도 굉장히 풍부하고 우리가 잘만 개발한다면 정말 고부가 가치가 창출할 수 있는 곳이겠군요. 안부부장님. 네, 그렇다고 믿습니다. 예.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아까 분화모에서도 말씀했는데 이쪽 가로림만 조성하면서도 역시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과도 협조할 부분, 또 이해를 구할 부분이 있을까요? 이해를 구하고 함께 동참하지 않으면 사업이 진척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 모토가 생태를 보존하고 하는 거고 내내 또 가로리만 안에 있는 고파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폐염전이라든가 폐양식장 이런 거는 이미 거기는 정말 역간척입니다. 제방을 불어들여서 옛날의 바다 모습을 그대로 하는 거기는 역간척을 시범 모델 규모는 작지만 두 곳을 역간척하고 있어서 지역 주민들은 아무래도 그런 생태 보존을 통하고 또 복원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해양 수산 자원이 더 다양하고 또 많은 자원들이 돼서 실질적으로 어민들의 이익이 오기 때문에 분명히 찬성을 동의를 하고 적극 동참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되었습니다. 저희 방송도 도움이 되길 바라고 아무튼 계속 도민들과 이해하시고 협조 구하시고 서로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잘 개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신산업으로 지적된 게 바이오란 말이 들어간 해양 바이오 산업도 육성하자 이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해양 바이오 산업이 뭔지 개념 좀 잡아주신다면요. 예. 그 바이오라는 뜻에서 알 수 있듯이 해양 바이오라는 것은 해양 생물 자원을 뜻합니다. 따라서 해양 바이오 산업은 해양 생물 자원을 원료로 해서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해서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 분류를 하자면 해양 바이오 식품 산업 그리고 해양 바이오
화학산업, 화장품 같은 예. 것들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해양바이오 의료산업과 해양바이오 에너지 산업, 그리고 해양바이오 연구라든지 이런 서비스 산업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해양 생물에서 그 식품이나 의약품으로 잘 개발된 사례가 있을까요? 예, 대표적으로는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통해서 그 지금 응용 단계에 있는 것으로서는 그 홍합의 접착 단백질을 이용해서 피부 재생이라든지 그 흉터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의료용 접착제 개발이 있고요. 예. 그리고 해양 미세조류라든지 긴 감태 등을 이용해서 다양한 그 제품들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뭐 불영 머드팩도 그렇고 뭐 해조류 잘 이용하면 피부도 맑아지고 예뻐져요도 들어본 것 같아서 정말 잘만 개발한다면 역시 또 그 부가가치의 분야인 것 같습니다. 충남의 기반 조성은 지금 어떻습니까? 해양 바이오 쪽이요. 해양 바이오 쪽은 저희들이 이제 지금 태동 단계입니다. 이제 아까도 말씀하신 우리 본부장님이 그런 어떤 자원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바이오 기업을 장항 국가해양 생태 단지에 산업단지에 지금 유치하고 있고 지금 일례로 지금 성공한 기업도 있습니다. 예. 당진에 소재한 그런 기업인데요. 불가사리 성분을 활용해서 친환경 그런 제설제를 만들어서 본격 판매해서 지금 현재 1년 만에 100억이라는 매출을 달성한 기업도 있습니다. 예. 이렇듯 어떤 잘만 뭐 연구를 해서 실용 가치가 있는 사업은 어떤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이런 사업 중에 하나가 이런 해양 바이오 사업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해양 바이오 시장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은 거죠. 다른 산업에 비하면. 다른 산업에 비하면 아주 미미합니다. 예. 지금 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전 세계의 바이오 시장에 미국과 EU, 일본 같은 게 75%를 차지하고요. 예. 한국은 한 65%. 이러면 아주 미미한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이번에 발표하신 게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게 해양 바이오 산업. 앞으로 이 가운데 미래의 가치, 미래의 그런 먹거리를 해양 쪽에서 찾고자 해서 정부와 저희 충남도가 해양 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그 앞서 선진국에서 뭐 미국, 유럽, 중국에서 자꾸 개척하려고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예. 신성장 동력이 된다 싶어서 이미 적극 투자를 하고 개발하고 있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상당한 고부가 가치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어떤 원료가 지금 저희들 비근한 예로 해양 고세균이라는 NA1이라는 그런 세균을 발견해가지고 예. 그거를 통해서 지금 수소를 생산하는 거를 아마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기공식을 11월 중순에 할 예. 예정입니다. 이렇듯 무궁무진한 자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연구가 되지 않아서 시장성은 얼마든지 크다고 봅니다. 예. 제가 조금 보완을 드리면, 그 해양생물 자원이 굉장히 그 성장의 가능성이 있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그 육상생물이 일단 지금 굉장히 많이 연구되어서 어느 정도 그게 한계에 도달했다라는 이야기가 많고요. 그래서 그 연구의 패러다임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육상에서 해양으로. 뿐만 아니라 그 의외로 미국 같은 그런 어떤 기술 개발이 이루어진 선진국에서도 80년대에 들어서 이 그 해양 바이오 산업이라는 게 태동됐을 정도로 아주 신생 그 태동기에 있는 그런 산업입니다. 반면에 그 해양 생물이라는 게 그 굉장히 척박한 환경에서 살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어떤 관점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해양 생물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특성을 연구하면 그게 바로 이제 산업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단초를 제공하고 있는 반면에 접근성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저희 해양생물 자원관이 그런 이유로 해서 그 산업화의 그런 어떤 소재를 갖다가 이렇게 접근하기 쉽게끔 저희들이 제공하겠다라는 관점에서 저희들이 그 설립된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해양생물 가운데 현재 이용되고 있는 거는 퍼센테이지로 1%도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 반면에 육상생물에 비해서 산업화 성공률은 2배 이상이라고 지금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예. 가능성은
육상 그 산업에 비해서 예. 큰 것으로. 예. 그럴 수밖에 없죠. 땅은 우리가 숨 쉴 수 있는데 바다로 들어가려면 저희가 어쨌든 여러 가지 장비를 또 갖고 예. 기술도 개발해가면서 개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해양 바이오 산업화 인큐베이터 사업을 해양수산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 충남이 유치할 가능성 어떨까요? 저희는 이번 대통령님께서도 지원을 약속했고 또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님께서 약속을 하셔서 이미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인큐베이터 설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침 이제 저희 충남에는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국립생태원 이런 연구 인프라가 있고 예. 또 서천에 서천 장항에 국가 생태 산업 단지가 있어서 뭐 서천 유치가 좀 고무적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또한 뭐 이렇게 안심하고 있지는 않고 또 저희 반드시 충남에 유치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예.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안심하면 안 되고요, 그죠? 예, 예, 끝까지 맞습니다. 확정돼서 예, 맞습니다. 발표될 때까지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안보부장님, 아무튼 충남은 이렇게 해양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또 인프라도 잘 갖춰진 편이고요. 예, 네, 인큐베이터로 네. 설정될 가능성이 많겠죠. 네, 뭐 지금 연구 기반으로 저희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연구 성과를 산업에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장항 생태 국가 산업 단지가 조성되어 있는데 그걸 이제 좀 더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인큐베이터가 설립되어서 그런 어떤 컨설팅이라든지 기술 개발에 일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해양 바이오 산업화 인큐베이터까지 우리 충남도에서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또 다른 해양 신산업의 분야로 나온 것이 해양 치유 사업이라는 것인데 해양 치유 산업. 힐링이란 말이 이제 유행화된 지는 꽤 됐습니다, 국장님. 근데 해양 치유 산업, 바다에서 치유를 한다. 어떤 것일까요? 해양 치유 산업은 뭐 해양 자원 특히 이제 머드라든가 소금, 모래, 해수 등 이런 다양한 해양 자원을 활용해서 건강 관리와 휴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융복합 산업이라고 이렇게 칭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도 이루어져 왔던 것인데 예. 이걸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개발하는 거겠죠. 예. 그 해외 수준은 어떻습니까? 해양 치유 산업의 현황. 해양 치유 산업은 사실 이제 프랑스에서 맨 처음에 시작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프랑스에서 세계 최초로 탈라소 테라피라는 센터를 설립을 했습니다. 이제 의료용 목욕법이라는 것을 활용을 해서 그 헬스 리조트형 관광단지로 현재 조성을 하고 있고 독일에서도 쿠어 오르트라는 휴양단지를 전국에 이제 350여 개나 조성을 해서 그리고 연 45조 원의 시장 규모와 45만 명의 교육 청취 효과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건강보험이 가능해서 치유 서비스를 받는 분에게 사회적 보장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일본도 해양 심층수를 이용해서 90년대 후반부터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역시 우리도 열심히 노력해 왔지만 가치 있는 곳에 먼저 개발한 나라들이 꽤 있다는 걸 저희가 반드시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확장성은 딱 들어봐도 굉장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해양 치유 산업 자체가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신산업 중에 이제 하나고요. 이게 사실은 단순히 그동안은 우리가 관광이라는 요소만으로 어디서 보고 즐기고 이렇게 느꼈는데 이제는 이게 약간 복지나 건강 그리고 뭐 우리가 영어로 쓰는 힐링의 개념을 치유에 접목을 시켜서 앞으로 우리 사회가 점점 고령화되고 그런 새로운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해양 자원을 이용하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고 또한 리조트라든지 숙박업이라든지 음식업 그리고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그거와 관련된 우리가 해양 바이오와 연결된 그런 의약품이라든지 식품이라든지 건강식품이라든지 이거와 전부 다 전후방사랑과 연계 가능성이 있어서 그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이 해양 신산업에 나온 그 항목들도 다 융복합이에요, 그죠? 다 연결돼서 잘 돼야지만 이 해양 신산업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관광도 이제 잠깐 머무르는 것이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머무르는 것이 훌륭한 관광이라고 그러는데 치유 산업이 잘 된다면 그야말로 구경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심신의 치유를 하는 그런 곳으로 저희가 잘 키워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업 항목이랄지 지역이 있을까요? 달산포 얘기도 나오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달산포로 내년에 저 예산 5억을 투입해가서 실시 설계를 내년에 해서 2030년까지 칠 예정인데요. 뭐 여기를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해변에 다행히 울창한
해송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해송과 함께하는 기존의 해양 자원과 해송과 함께 복합하는 치유 산업을 지금 새롭게 개발하고 또 고려대학교와 지금 현재 뭐 도비와 국비를 들여가지고 의학적으로 실증을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또 내년에도 그와 같은 실증 작업과 앞으로 이제 해양치유 산업이 발달하려면 아까 독일에서도 뭐 의료보험 제도가 되셨듯 제도적 뒷받침 또 의료법에 그게 될 수 있도록 그런 입증하는 그런 과정 이런 거가 꾸준히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래야만이 해양치유 산업이 더 활력화가 되질 것 같습니다. 달산포 이론에는 무려 지금 저희가 받은 바로는 340억 원이 넘는 예, 예산까지 34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인데 내년에 우선 실시 설계를 위한 예산이 한 30억 정도 예. 투입할 예정입니다. 예. 그러니까 곰솔림 치유 공간도 예, 맞습니다. 해송을 이용한 예. 네. 예. 해양 치유 센터로 보면 되겠군요. 예, 치유센터 안에 내내 그렇군요. 그 범죄에 들어가는 거. 예, 말씀만 들어도 좀 잘 돼서 우리 국민들이 충남 해안가를 자주 찾게 되는 그런 사업으로 잘 정착되길 바라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나오는 해양 신산업의 분야 중에 해양 레저 관광 산업. 레저는 저희가 좀 익숙한 것 같은데 그래도 해양이 접목이 되면 어떤 뜻일지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충남이 갖는 해양 레저 관광 사업의 강점, 장점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충남 같은 경우는 사실 보령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보령 보면 우리 머드를 떠올리지 않습니까? 연간 1,000만 명이 찾아오는 대천 해수욕장이 있고요. 그리고 서천 가면 우리 무창포 해수욕장. 충남 서해안에 있는 해수욕장이 정말 좋은 데가 많습니다. 충남에 33군데 해수욕장이 있고 강원도에 96개 해수욕장이 있는데 그거에 못지않은 해수욕장 자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점점 국민 소득이 지금 높아지면서 이제 요트, 보트, 그리고 서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그 강원도의 양양 가면 지경 해수욕장에 갑자기 양양 인구가 16년 만에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파가 사실 이제 서핑 때문에 시작이 된 건데 예. 우리 충남에도 만리포에 가면은 서핑이 가능한 만리포가 있습니다. 만리포 리아라고 태안군에 있는 군민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 서핑으로서도 상당한 그 성지가 될 수 있는 곳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2022년에 우리가 보령 머드 엑스포를 하면서 할 예정이 있지만 그 하게 되면 아무래도 충남이 갖고 있는 그런 머드 아니면 충남의 해양 자원 아까 말씀드렸던 해양 치유 산업과 연계해서 그 가능성이 점점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 차원에서는 이 충남의 해양 관광 레저 사업 지금도 뭐 잘 되고 있는 부분이 많아서 더 확장시키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저희들은 지금 이제 더 확장을 하기 위해서보다도 지금 어떤 해양 레저 관광을 어떻게 이끌어갈지를 좀 충실하게 계획을 담기 위해서 현재 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은 이제 보령이나 태안 연육교라든가 해저터널 개통 또 안면도 개발이 이제 지난주에 계약이 성사됐지 않습니까? 이런 게 있어서 어떤 지역보다 또 경쟁력이 있고 또 섬 중심으로 한 해양 관광 활성화 이런 추진 계획도 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섬과 섬을 연결하는 연안 크루즈 도입이라든가 또 최서단에 있는 대한민국 최서단에 있는 경렬별도 탐방 코스 이런 것도 개발하는 등 섬 자체 특성을 활용한 레저 관광 그런 체류가 가능한 이런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최서단이 경렬별도. 별도군요. 예. 이게 동해의 독도라면 서해의 독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업 중에 민간 자본이 유입될 필요성도 있을까요? 분명히 민간 자본이 필요합니다. 이게 저희들이 기본 시설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해양 레저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안면도 개발에 2025년까지 1조 8천억을 투입하고 원산도 해양 관광 유니스 투자 선도 지역에 2024년까지 한 7,400억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이런 것이 다 되고 나면 어떤 민간 사업자들이 어떤 개발을 위해서 도와 아니면 시군과 함께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찾지 않을까. 예. 그 귀에 익숙한 게 이제 안면도이고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안면도 개발은 본부장님 저희들
30년 전에부터 추진하다가 계속 중간에 실패하고 하다가 지금 이번에 드디어 본 계약을 지난주에 성사시켜서 만약에 그 개발이 예정대로 된다고 하면 안면도는 진짜 대한민국의 아니면 이 동남아 세계 어느 곳에 견줄 만한 그런 관광지가 될 것 같습니다. 막 더불어서 이제 그게 완성됨으로써 이제 또 어떤 교통 인프라가 또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게 아까도 말씀드린 보령에서부터 고난까지 이어지는 해저터널과 연육교 또 태안 만대와 또 저기 대산과 이어지는 연육교가 완성되면 어떤 그 자체 하나가 관광 코스화되고 접근성 또한 높아져서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네. 근데 한 가지 이 관광 개발 사업을 하다 보면 그 소중한 생태나 환경이 다칠 염려는 없을까 늘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개발과 보존은 좀 양립되는 면이 있어서요. 만약 개발을 하게 되면은 이제 생태 자원이라는 게 이렇게 훼손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환경 부하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런 점은 사실은 우리가 충남이 표방하고 있는 해양 산업의 가치를 보존과 개발의 적절한 밸런스, 그런 균형 개발과 보존을 양립해 나간다면 그런 부분은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양립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오는 자체가 사실은 환경에 큰 부담을 주고 이것 때문에 오염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체적인 조례라든지 아니면은 그거를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대응책이 모색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 원칙론과 구체적인 방안도 몇 가지 제시해 주셨는데 사실 말처럼 쉽지만 않습니다. 관광 레저도 잘 되면서 생태 환경을 잘 유지한다. 결국은 이제 친환경적인 개발을 잘 해야 될 거고 잘하는 사례가 있다면 우리가 벤치마킹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독일에 가면은 랑어욱이라는 섬이 있거든요. 여기는 해수 유통을 했던 곳인데 그전에 거기도 간척지였습니다. 간척지로 개발 사업이 들어갔던 곳인데 주민들이 이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갑자기 이제 해수 유통을 해서 거기가 생태적으로 엄청나게 좀 생태적으로 풍부한 그런 곳이 됐습니다. 근데 저 독일 북부에서 가장 부유한 섬이 됐거든요. 거기에는 이제 차량이 들어갈 수 없고 주민들이 이제 모두 자전거라든지 아니면 걸어 다닐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자기 나름대로 규약을 만들어서 관광지로서 생태 관광지로서 주목을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뭐 해양 레저라든지 보트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도서 관광이라든지 우리가 뭐 다른 어디 연안 지역에 있는 어느 특정 마을이 우리 지금 가경주 마을하고 효자도 마을 같은 경우는 어촌 민속 마을 같은 걸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런 마을이라든지 해서 환경을 생각하는 관광, 우리가 생태 관광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는 그런 정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 박사님 말씀이 중요한 게 요즘 분들이 힐링과 레저도 즐기지만 환경도 소중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저희 가서 즐기고 올 때 자연을 해치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친환경적으로 내가 쉬다 온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 더 많이 오실 것 같습니다. 이런 요소들 다 고려하시면서 우리 본부장님도 좋은 안 좀 내주세요. 네. 네. 저희가 해양 자원을 또 소중하게 보존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네. 저희들이 이제 저희 자원관은 해양생물 자원을 보존하는 게 가장 큰 명제입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관이 15년도에 네, 생겨서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군요, 이 해양생물 자원관이. 예, 저희들이 이제 15년 4월에 설립되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해양 바이오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그 소재 은행에 대해서도 지금 약간 작은 규모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어떤 바이오 산업 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자원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것들을 좀 확보해서 예, 앞으로는 좀 일조할 수 있게끔 지역이나 나라에 그렇게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네. 아까 계속 나온 게 전박이 물범? 네. 그게 그렇게 소중한 겁니까? 예. 예, 전박이 물범이 서해안의 어떤 대표적인 해양 생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지금 어떤 해양 환경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그 개체수가 점점 줄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보존되어야 될 그런 어떤 생물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 전박이라는 말만 들어도 굉장히 가보고 싶고 아마 방송 보시면 많은 분들이 우리 해양생물자원관에 좀 많이 다녀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 박사님이 처음에 저랑 만나서 잠깐 강조하셨던 게
신산업도 중요하지만 전통산업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그것도 역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신다면. 제가 우리나라 수산업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충남의 수산업이 전국 두 번째로 어가수가 많습니다. 전국 두 번째로 어가수가 많다는 거는 전남 다음이라는 뜻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충남에 많은 어업인들이 18,000명의 어업인들이 있는데 그 어업인들은 사실은 많은 거를 저는 희생하고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개발 사업에서도 소외가 되고 그리고 뭐 자기의 어떻게 보면은 지역에 있는 해양 환경을 보존하면서 또 그리고 적정량의 수산업을 생산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 친환경적이고 그리고 고단백질을 우리에게 공급해주는 그런 그 역할을 하시고 계신 분들이 어업인 분들인데 예. 우리가 너무 해양 신산업, 해양 관광 이런 쪽으로만 치지다 보면은 분명 이제 개발 논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 어업인들이 상대적 소외를 받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됩니다. 근데 앞으로의 미래 수산업 같은 경우는 저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뭐 5G라든지 IT 기술, 그리고 BT, NTD 그런 나노 기술이라든지 생명과학 기술이라든지 바이오 기술이 접목돼야 되기 때문에 양식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미래 수산업도 육성을 하고 예. 그리고 점점 우리 연근해 어업이 점점 쇠퇴하고 있습니다. 연근해 어업이 그 작년 2017년에는 100만 톤을 하회했다는 뜻이 보고도 서도 있었는데 그 뜻은 지금 우리 한반도의 바다에 그만큼 물고기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그 계속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수산 자원도 복포하고 그리고 어촌 특화라는 어촌 육자 산업화 그리고 기업기술 정책도 함께 해서 우리 전반적으로 우리 충남 수산업에 활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도 함께 추진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 방향도 제시해주셨지만 김 박사님이 하시는 일이 그런 구체적인 안도 내주시는 거죠? 네, 제가 그쪽 업무도 하고 있고요. 지금 센터장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정말 응원할 테니까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김 박사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도 저희가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걱정이. 맞습니다. 저희들 또한 전통산업 기반은 지키면서 전통산업 기반이라는 게 지금 수산자원이 날로 고갈돼 가고 있습니다. 또한 어업인 또한 고령화 추세여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또 수원마저도 고수원화되고 있어서 거기에 상응하는 대응할 수 있는 어종도 개발하고 또 다양한 품종 또 부가가치가 있는 그런 어종 중심으로 저희들이 바다에 뿌리는 예. 그런 종폐 사업도 지금 꾸준히 하고 있고 또 이런 기반을 바탕으로 또 해양 신산업은 시대적 흐름이기 때문에 또 이런 신산업이 잘 되면 기존 전통 어업도 덩달아 잘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두 트랙으로 이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 그래도 그 전통 어업에 대한 또 전통 해양업에 대한 관심을 끝까지 가지고 계신다니까 예. 안심이 됩니다. 갈 길은 정해져 있고요. 가는 길에 로드맵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말한 뭐 25조 원의 가치 또 3천만 명의 관광객이 온다는 그 꿈 같은 이야기가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10년 동안 어떻게 착실히 준비를 해야 될지 로드맵을 한번 각자 짚어주시죠. 뭐 제가 생각하면 로드맵 뭐 어떻게 뭐 구체적으로 그 방안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너무 많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 충남 해양수산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일단 인력이 좀 풍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충남에는 이제 한서대학교에서 물론 이제 학과를 개설을 했는데 그 해양수산과 관련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전문 대학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폴리텍 대학이 서천에 해양수산 캠퍼스를 만든다는 얘기도 있긴 있지만 그럼 전문적인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좀 교육 체계가 좀 갖췄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다른 거는 우리가 해양수산 관련된 전문기관이 다 부산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부산 혁신도시에 뭐 한국 해양과학기술원, 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기타 등의 기관이 전부 다 부산 내려가 있는데 우리 충남에도 그런 전문기관, 연구기관이 좀 반드시 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지금 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충남 6개의 연안시군이 있거든요. 6개의 연안시군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토론회의 주제가 해양도시인데 우리가 조금 이제 기존에 있던 해양 공간 환경 그리고 해양 역사 문화 그리고 해양 경제 산업과 더불어 주민들의 정주, 여건, 그리고 친수 공간까지 포함시키는 해양 도시 계획을 한번 세워보는 게 어떨까 그 생각해봅니다. 6개 연안 시군 좀 말씀해 주실래요? 6개 연안시군 뭐 당진, 서산, 태안, 보령, 서찬, 홍성입니다. 그렇군요. 네. 쭉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네. 자, 우리 김 박사님의 전문 분야에서 이렇게 또 안을 주셨고 우리 또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지난 10일 날 발표한 충남 해양 신산업에 대해서 많은 도민들이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칭 충남 해양 신산업 추진단을 구성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 구성 추진단에는 뭐 전문가와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포함해서 어떤 고민을 해서 어떤 과제별로 세부 실천 계획을 11월까지 마련해서 내년도 예산 확보도 하고 또 내후년 2021년도 국가 사업을 위한 반영 작업도 해서 우리가 추진한 그날 공약한 선포한 그런 사업이 하나하나 이렇게 착근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열심히 해주시고요. 우리 또 해양 자원 전문가로서 안본부장님은 어떤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예, 뭐 일단 저희 그 해양생물자원관과 함께 국가 그 장항 생태 산업단지가 형성되어 있고 여기에 10년 이내에 그 소재 자원을 확보한 소재 자원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형 수장고와 그리고 아까 말한 그 해양 바이오 인큐베이터 그리고 지금 그 충남에서 생각하고 있는 해양 바이오 디자인 연구센터라든지 그리고 인력 양성을 위한 그런 폴리텍 대학 같은 그런 어떤 대학이 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다면 큰 희망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인력 쪽의 강화가 필요한데 이게 지자체 차원뿐만 아니라 해수부 또 교육부와도 관련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국장님.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서천에 해양 바이오학과 폴리텍대 해양 바이오학과를 설치하기로 했는데 사실은 지금 이 대학이 정원을 못 채우는 대학이 자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난관에 봉착되어 있는데 지금 어떤 분명히 그 대신 또 강경에 바이오학과가 또 있습니다. 폴리텍 대학. 그래서 저희들은 서천에 있음으로써 어떤 시너지 효과를 더 내기 위해서 서천에 바이오학과를 분교식이라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어떤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예. 네, 해양 신산업으로 강한 우리 충청남도를 기대하고 응원해 보겠습니다. 노정열의 시시각각 다음 주 시간에도 우리 지역의 핫 이슈와 현안을 쉽고 친절하게 핵심을 풀어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